기능 개발 유지 보수를 하며 어쩌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커머스 주문 서버 개발팀 김태정입니다. 오늘 발표가 5분밖에 없어가지고 PPT는 4장만 준비해서 좀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로 본다면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유지 보수 이렇게 6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계 중 한 단계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운영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어쩌면 당연한 질문 3가지를 통해서 해당 각 단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 체크해보는 것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기능을 추가 수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해당 질문은 이제 분석, 설계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호출하면 서버가 그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면서 뭐 파일 오브젝트, 캐시, DB, 타 시스템 등을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요청에 대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파악 그리고 리퀘스트, 데이터, 스토리지 워크로드 파악을 할 수 있겠는데요.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파악은 당연하게도 해당 요구하는 비즈니스가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해야 되고, 워크로드 파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업량을 알고 있어야지 해당 비즈니스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추가되는 작업량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비용 추정인데요. 비용 추정이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개발 리소스 그리고 뭐 운영 리소스 그리고 뭐 인프라 리소스 등을 이제 비용 추정 단계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저희가 좋은 기능 그리고 뭐 멋진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하더라도 회사나 팀에서 좀 설정한 그런 비용을 넘어서서는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은 뭐 RPS, 레이턴시 그리고 시스템 사용량, 가용성 등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측정 방법으로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규 기능이 잘 동작하는가인데요. 해당 부분은 개발 테스트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코드를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테스트 코드가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볼 4가지는 유스 케이스 구현, 그리고 발리데이션 설정, 그리고 로깅 작성, 유지 보수성 관리 및 향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스 케이스 구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분석 설계 단계에서 진행했던 이러한 설계 단계에서 설계됐던 그런 유스 케이스를 구현하는 것을 말하고요. 밸리데이션은 어떠한 엣지 케이스나 아니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을 애트리뷰트, 프로퍼티스, 오브젝트, 도메인, 유즈 케이스 단계에서 밸리데이션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로깅은 제가 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를 팀의 컨벤션에 맞게 로그 레벨을 설정해야 함을 의미하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그 유지 보수성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 유연성을 챙겨야 어떤 클라이언트 그리고 테스트 코드 아니면 개발자 등들이 그 다음 코드를 작성할 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했습니다. 측정 방법으로는 유닛 인티그레이션, E2E 테스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적 분석 도구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신규 기능 배포 전으로 복구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배포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에서의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아무리 QA 테스트를 정확하게 완료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서버에 한 번씩 예배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관측 가능성과 알림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피처 플래그 도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측 가능성과 알람 설정은 결국에는 리퀘스트 데이터 그리고 스토리지 워크로드에 대한 현재 지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레이턴시, 예배를 그리고 시스템 사용량 등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한 인계치를 넘어섰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 인계치를 넘어섰을 때는 알림을 통해서 개발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피처 플래그 도입 경우에는 저희가 뭐 배포를 한다 해가지고 한 번에 모든 기능을 배포하는 것이 아닌 특정 인원만 그런 신규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서 좀 미리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뭔가 예배가 있으면 그 인원만 다시 좀 예배를 겪게 하는 그런 거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뭐 관측 가능성과 알림 설정에서는 모든 정보가 아닌 필요한 정보만 해야 함을 고려해야 하고요. 피처 플래그 도입 시에는 타 시스템과의 시스템 의존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지막이고요. 네, 나중에 많은 토론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이고요. 우한영재들에서 서버 개발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제 스프링 부트 3.1.3 이후로 이제 서비스 커넥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생겨서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된 통합 테스트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소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안정성을 이제 기술적으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이제 통합 테스트를 활용하면 이제 운영 안정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화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CI/CD를 통해서 이것을 수행하고 패스나 페일을 통해서 미리 장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테스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 걸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격리된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아예 이제 저희가 보통 개발할 때 베타 DB, 개발 DB랑은 다르게 이제 테스트 코드가 돌아가는 환경은 아예 신규로 도커를 통해서 구현되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 요청과 비슷한 인프라라는 것으로 통합 테스트 환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 3.1.3 이후에 이제 서비스 커넥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한글 정의는 이제 이 글자와 같습니다. 이제 모든 원격 서비스에 대한 연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요 한국말보다는 이제 그냥 코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테스트 코드가 수행되는 순간에 이제 테스트 컨테이너가 실행되면서 실행되는 시점에 데이터베이스, 레디스, 카프카 등의 인프라 등을 이제 자동으로 도커가 올라가게 되고요. 테스트 코드에 맞게 수행되고 테스트 코드가 종료되면은 도커가 종료되는 식의 통합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이제 다이나믹 프로퍼티 소스를 통해서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이나믹 프로퍼티 소스보다 좀 더 간단하게 스프링 부트 3.0에서 구현할 수 있어서 이를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테스트 컨테이너 어노테이션과 스프링 부트 테스트,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 커넥션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선언하면은 이 테스트 코드가 수행되는 순간에, 수행되는 때부터 도커를 올리고 도커가 돌아가고 이제 테스트 코드가 종료될 때 도커가 내려가게끔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거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TC 하나에 대해서 이제 컨테이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테스트 코드에서 사용할 때 예시고요. 이제 테스트 컨피그레이션에서 사용할 때는 TC의 모듈 단위로 TC가 수행될 때 해당 모듈에 수행되는 동안에 이제 해당 도커가 떠 있고 TC가 다 돌 때까지 수행되고 TC가 종료되면은 도커가 내려가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을 긁어왔는데요. 이제 TC가 수행되는 시점에 커넥트를 도커를 해서 도커를 올리고 이제 해당 부분에서 이제 DB와 커넥션을 맺고 데이터베이스가 수행되고 플라이웨이가 수행되는 예제입니다. 네. 그 마치면서 이제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적어왔는데요. 이제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는 테스트 코드를 빨리 만들면 된다고 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들었던 얘기를 썼고요. 만드는 게 어려워요에 대한 부분은 코드가 좋은 코드인지 안 좋은 코드인지를 좀 고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GPT나 코파일럿한테 물어보면 좀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고요. 만드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에 대한 부분은 QA가 다 잡아주면은 TC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일은 없고요. 이제 내가 만든 코드에 내가 이제 보증한다라는 느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파이프라인의 효율화, 운영 안정성을 위한 작은 스텝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께 발표를 맡게 된 정영신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LG U+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AWS 커뮤니티 빌더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이제 APM을 개발하는 백엔드 개발자였다가 한 3년 전에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했고,
저는 현재 AWS나 쿠버네티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과 이제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링크드인을 이제 열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BSS라는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통신사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개통을 할 때 사용하는 뭐 수납 청구 이런 관련 서비스를 이제 BSS 비즈니스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가 한 90개 정도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게 한국 시간 딱 8시부터 6시까지는 절대 중단이 나면 안 되는 서비스들이에요. 왜 그러면 이게 곧 회사의 로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영 안정성을 한번 고려를 해봤어요. 제가 운영 안정성에 대해서 일단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GPT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이제 예상된 성능 그리고 가용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유지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앞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었어요. 테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된 성능 그리고 장애 복구 구성을 통해서 가용성을 유지하고 모니터링과 알람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운영 안정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운영 안정성은 생각을 해보면은 5가지 정도로 저는 데브옵스 관점에서 볼 수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무중단 운영,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관된 성능, 일관된 성능이 있어야 스펙을 정할 수 있죠. 그리고 모니터링과 알람을 잘 구축해야 우리가 빠르게 전달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CI/CD입니다. 저는 이 중에 자동화되는 CI/CD를 통해서 먼저 작은 스텝을 한번 걸어보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파이프라인의 문제점은 5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 여러 SI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브랜치마다 코드가 전부 다 형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젠킨스로 이게 그루비를 이제 엄청 복잡하게 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 하나 추가하는데 3멤버스라고 해서 한 사람이 3개월 동안 그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약간 어려운 코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테스트 코드가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적 코드 분석을 도구를 활용을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분석하는데. 그리고 5번째로는 이게 푸시 방식의 이제 기덥스다 보니까 배포된 형상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첫 번째로는 브랜치 규칙을 이제 정리하고 코드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젠킨스를 통해서 얘가 이제 빌드 배포가 됐는데 시간이 제일 긴 건 한 2시간 정도 빌드에서 배포까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긴렐 러너를 이제 EKS 스팟 카펜터를 활용을 해서 최대 20분까지 줄였고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정리를 하고 이 테스트가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소나큐브를 뭐 데일리로 이렇게 돌려서 매 빌드마다 수행되지 않도록 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였고 마지막으로는 풀 방식의 기덥스를 도입을 해서 개발자들에게 오너십을 줬고 또 이를 통해서 실제 배포된 인프라와 형상이 같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개선한 효과는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쉬운 배포 파이프라인이에요. 야물 형식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그루비보다는 훨씬 쉽게 파이프라인을 수정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빌드와 배포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시간에서 최대 20분까지 줄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포 형상과 인프라 코드가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느끼는 점은 이제 개발자들도 사실 이거를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데브옵스가 약간 독불장군처럼 밀고 나가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데브옵스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관점, 즉 개발하는 이 사람들도 같이 의견을 내면서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앞에 있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요. 같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이 말을 한마디 하고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데브옵스가 하는 여러 일이 사실 개발자들과 함께 협업을 하기 좋게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려면은 같이 좀 참여를 해줘야 되고 서로 롤이 구분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때때로 이렇게 하는지 맞나 걱정 많이 되시죠? 저 또한 지금 쿼타랩에서 상황 닥치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7개 회사 다녔는데 오늘 제가 유튜브 쇼츠처럼 짧은 시간 안에 키워드들을 쏟아낼 텐데 마지막 슬라이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멘붕 오지 마시고 들으면서 필요한 키워드만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예, 안정성의 기본은 고가용성인데요. 고가용성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이제 그 중에서 AWS 쓴다라고 하면은 이 ECS 스파게트만 도입해도 초당 20개씩 그 태스크 런칭이 가능하니까요. 고가용성이 보장이 될 거고요.
이제 거기를 넘어서서 여유가 생겼다 하면 이제 쿠버네티스를 도입할 때가 되는데요. 쿠버네티스는 배포 자동화, 장애 자동 복구, 그리고 스케일링까지 어느 정도 도와주니까요. 한번 꼭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쿠버네티스를 쓰게 되면은 스팟 인스턴스를 같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진열 상품을 임시 임대해주는 개념인데 120초 전에 노티스를 주고요. 그러면 120초 뺏기면 어떡하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픈소스들 중에 이 터미네이션 핸들링이라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만약에 AWS EKS를 쓰시게 되면 매니지드 노드 그룹을 쓰시면 핸들링을 다 해줍니다. 이제 고가용성 얘기에 람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는 테라폼처럼 배포는 물론이고 여기 원하시는 타겟 구글이든 클라우드든 AWS든 다 배포해 줍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100만 번당 1,000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도커 이미지도 지원해 주니까 뭐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콜드 스타트는 어떻게 하냐?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DB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DB를 결정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만약에 RDBMS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RDS를 쓰시면 되고 고가용성 필요하면 오로라 쓰시면 되고 고가용성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오로라 서버리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밸류 스토어는 다이나모 DB 그리고 뭐 AWS는 알지만 구글 빅쿼리 저희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몽고DB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그 아틀라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스케일링 자동으로 해주니까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로라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딱 시간당 요금 청구예요. 만약에 내가 50PU에 30분 썼다. 그럼 한 달에 1,000원도 안 나옵니다. 만약에 RDS를 쓰고 있는데 통계가 필요하다. 너무 느리다. 저희가 실제 겪었던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에어바이트라고 해서 그 대부분의 DB를 다 지원해주는 툴이 있어요. 오픈소스고 데비지움 기반의 오픈소스인데 이걸 이용해서 빅쿼리로 다 한 번에 덤프를 뜨시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너무 많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CDC라고 해서 체인지 데이터 캡처를 지원해줘서 변경된 데이터만 덤프를 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서를 써야 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여러 개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메타베이스라는 오픈소스고요.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그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지원해 주고 만약에 쿼리가 너무 헤비해요 하더라도 괜찮은 게 여기서 캐시 기능도 지원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시는 게 브랜치 스트래티지인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는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문제는 테스트 기간이 길어지거나 팀이 방대해지면은 테스트를 위한 QA 존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좀 문제가 생기죠. 이때 QA 존을 평행세계처럼 딸깍 한 번으로 늘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면 백스테이지를 도입해 보세요. 진짜 딸깍으로 됩니다. 그럼 백스테이지 도입했을 때 문제 없나요?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는 젠킨스, 아르고 CD나 GitHub 액션 다 통합되니까요. 한번 도입해 보시고요.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서는 IAC는 워낙 유명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테라폼도 유명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테라폼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테라 그런트라는 걸 한번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라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코드가 이렇게 휴먼 리데이블을 하게 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실제로는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CDK for 테라폼이라고 하고요.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다 지원하고 예제 코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우측에 그냥 타입스크립트 코드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런칭이 됩니다. 좀 자세한 예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팩토리 패턴으로 만들게 되면 시큐리티 그룹 리스트를 쫙 넣으면 한 번에 생성해 주고요. 빌드는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은 멀티 스테이지 빌드 꼭 사용하시고 경량화된 알파인 리눅스 도입하시면 좋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스트레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건 롤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배포하고 롤백까지 딸깍 한번 하고 싶다 하시면 아르고 롤아웃 도입하시면 해결됩니다. 모니터링 툴 많죠. 고민하지 마세요.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걸 도입하시고 오픈 텔레메트리 스펙만 따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곳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클라우드사 다 있고요. 보시다시피 엘라스틱, 센트리, 뉴렐릭, 데이터독, 프로메테우스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픈 텔레메트리 키워드 하나만 외워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